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닥터 하사부입니다. 저번 시간에 적양배추를 다루면서 강력한 항암물질인 설포라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설포라판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 뉴욕타임즈가 10대 슈퍼푸드로 꼽은 채소가 뭘까요? 그게 바로 이 브로콜리인데요. 정말 잘만 먹으면 강력한 천연 항암제의 끝판왕입니다. 브로콜리 하면 식당에서 나오는 밑반찬 정도의 그런 흔한 채소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브로콜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 암세포를 제압하는 1등 항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에는요, 천연 항암제의 끝판왕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독특한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NRF2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NRF2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인체의 모든 항산화 시스템을 총괄하는 단백질을 말하는데 항산화 성분이 직접적으로 암세포 그리고 염증과 싸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많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집중. 우리가 섭취한 채소, 과일 속에 항산화제가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이 브로콜리 속에 있는 설포라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설포라판은요, 브로콜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양배추나 무, 케일 같은 십자화 채소라면 대부분 들어있는데 2016년도 호주의 퀸슬랜드 대학의 연구팀에서 여러 십자화 채소들의 항암 잠재력을 비교해보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그랬더니 배추, 케일, 순무는 브로콜리보다 NRF2로 활성화할 수 있게 유도하는 그 성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로콜리의 경우 그램당 33,000 유닛인데 반해서 양배추는 11,000 유닛, 케일은 10,000 유닛, 그리고 순무는 200 유닛이라고 하니까 같은 십자화 채소 중에서도 이렇게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설포라판은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폐암, 백혈병, 결장암, 간암세포의 생성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브로콜리를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오장육부 중 폐, 즉 허파과리를 참 닮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는 항암작용 이외에 폐를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난 채소입니다. 2011년 존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이 중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RCT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대기오염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기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양쯔강의 삼각주 지역에 사는 291명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브로콜리 새싹 주스를 마시게 했고 또 다른 그룹은 위약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약을 마시게 한 거죠. 그리고 12주가 지난 후에 두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브로콜리 새싹 주스를 마신 그룹에서 인체 주요 발암물질인 벤젠과 아크롤레인 대사 산물이 빠르게 해독되면서 소변으로 배출되었는데 벤젠은 61%, 아크롤레인은 23%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이나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에게도 브로콜리 섭취는 폐규관지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브로콜리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브로콜리 속에는 인돌이라는 성분이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막고 또 몸 밖으로 배출시켜서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브로콜리 설포라판이 자폐아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 중인 성분 중에 하나가 설포라판인데요. 설포라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놀라운 효능이 밝혀질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브로콜리는 당뇨 환자에게도 아주 좋습니다. 브로콜리 자체의 당 지수는 15로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식후 혈당을 낮추려면 밥 먹기 전에 브로콜리를 몇 조각 먼저 먹고 식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초고추장을 찍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설탕이 많기 때문에 초고추장보다는 와사비 같은 것들을 대체해서 찍어 드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와사비와 브로콜리의 궁합이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브로콜리의 좋은 효능, 특히 향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이전 정양배추 편에서 설포라판이 생기는 기전을 설명을 해드렸고 어떻게 섭취를 해야 좋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수확한 이후에 줄기에서 영양소가 점점 공기로 방출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3일간 보관하면 비타민C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아주 싱싱한 것을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량농업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러분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는 이 브로콜리에는 평균 1660여 마리의 벌레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먹기 전에 세척하는 것에 우리가 좀 공을 들여야 하는데, 자, 이제부터 브로콜리 꽃송이 사이사이의 기생충과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흐르는 물에 씻으면 물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 그대로 튕겨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초를 섞은 물에 꽃송이 부분을 거꾸로 뒤집어서 담근 후에 다시 뒤집어지지 않게 그릇으로 눌러서 15분 정도 방치해 줍니다. 그러면 꽃봉오리가 열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물질의 유충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브로콜리를 마디별로 잘라주고 이 줄기 부분도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후에 밀가루 한 스푼 딱 넣고 다시 한번 세척을 해줍니다. 밀가루 속에 전분이 남아있는 이물질을 흡착시켜서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항암 채소이지만 브로콜리도 주의해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심장질환이 있어서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브로콜리를 과잉 섭취하거나 또 주스로 농축해서 드시거나 하는 방법은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해서 와파린의 혈액 응고, 억제 작용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브로콜리는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장이 냉하거나 예민한 분들이 과잉 섭취를 하면 복통, 설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 섭취량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항암 효과가 아주 뛰어난 브로콜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